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자, 라이노 3D.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여기 서피스 툴에 있는 루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루프트는요. 그 섹션 커브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형태로 만드는데, 자,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알려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작동이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프트는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섹션 커브, 그러니까 단면 커브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그 아웃라인을 가지고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그 단면 커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클을 하나 자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0을 주고요. 자, 서클의 센터를 물어볼 때 0을 주고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은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3시 방향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3개 정도 이렇게 복사를 이제 한 상태고요. 자, 가운데에 있는 이 커브는 서클은 스케일을 사용해서 Shift 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콤보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프트는 섹션 커브가 2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로프트가 작동이 됩니다. 자, 아래쪽도 좀 작게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잡은 다음에 자, 로프트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들이 보이는데 이 라인들은 심이 될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면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퍼스펙티브에서 일단 쉐이드 뷰로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일단은 Do Not Simplify를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Do Not Simplify는 단순화를 안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커브가 재생성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10개의 지금 이제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만들어서 생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프트를 하기 전에 어떤 형태의 커브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라는 거는 어떤 허용 오차를 리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뭐 다시 맞춤 허용 오차. 그래서 어떤 지정된 허용 오차 값에 그 형태 커브를 다시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수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그 허용 오차에 맞춰서 이 뭐랄까요, 면을 재생성을 하라, 커브를 재생성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목적이 아니면 그냥 Do Not Simplify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로프트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로프트를 먼저 적용을 하고서 이거를 순서대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엔터 치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 또는 로프트를 실행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그 순서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만약에 위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3개짜리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유의하십시오.
네, 다시 선택을 하고, 자, 로프트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멀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보통으로 이제 작업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즈라는 이제 거는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하라는 거는 이제 서피스가 그 원래 커브에 가깝게 바짝 붙어서 타이트하게 만들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섹션이라는 거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직선면으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이라는 거는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매듭점에 대한 벡터를 이제 균일하게 만드는 건데, 노멀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노멀을 아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노멀 아니면 스트레이트 섹션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로즈 로프트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또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스플릿 앳 탄젠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접점에서 이제 분할을 해서 이거를 로프트를 단일 서피스로 할 건지 아니면 폴리 서피스로 할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지금 우리는 이거를 서클을 이용해서 그렸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클이 아니고 사각형 형태의 둥근 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을 꺼내서 작업을 할게요. 자, 라운드 체크하시고, 자, 레탱글의 센터를 물어보죠. 0 엔터. 자, 적절한 크기로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복사를 했어요. 자, 로프트는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개 이상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로프트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리 보기 형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심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거를 잠시 꺼볼게요. 자, 요거를 끄게 되면은 OK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 서피스 상태가 돼서 그 F10을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떤 단일 서피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로프트를 적용하고 스플리트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접점에서 얘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폴리서피스, 그쵸? 예, 폴리서피스 이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서피스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할 목적이면은 이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이 형태를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OK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로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활성화시켜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또 상당히 재밌는 또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자, 이 서클을 자, 4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화병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미리 이제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툴에 가서 자, 로프트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선택하시고 엔터, 엔터. 자, 현재 노멀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은 그냥 OK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모양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레코드 히스토리가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됩니다. 로프트가 적용이 되면.
그럼 여기에 사용된 이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양을 네, 이렇게 뭐 로테이트나 그죠? 네, 이렇게 로테이트라든지 어떤 스케일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그쵸? 뭐 화병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재밌게 그쵸?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럼 여기 아래쪽을 뭐 이왕 만든 거니까 만들어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커브를 복사를 할 건데요. 자꾸 얘가 레코드 히스토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작동시키지 않을 것이다. 레코드 히스토리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 레코드 히스토리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업데이트 칠드런이 있어요. 요거를 꺼주시면 돼요. 꺼주시게 되면 더 이상 레코드 히스토리에 그 자식이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요거 업데이트 칠드런.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페어런트가 되는 거고 후에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차일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쵸?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했는데 자, 높이를 약간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올려주고 다양하게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막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데, 자, 요거를 약간 위로 올려서, 움푹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뭘 줘볼까요? 로프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서클이 없어도 이렇게 엣지로 잡아도 로프트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꼬이면서 아이스 커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 이유는 이거는 서클이고 이거는 엣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이스 커브의 어떤 그 흐름 내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바로 맞춰 주시면 좋은데 이왕이면은 쿼드 스냅을 켜서 똑같은 위치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엣지가 쿼드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쿼드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아, 여기가 삐뚤어졌군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이게 아까 올라가는 그 위치에서 조금 약간 변형이 일어났네요.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자, Shift 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센터로 조정을 했고요. 자, 정확하게 Z축을 올렸습니다. 아까 약간 삐뚤게 올라가서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로프트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런 식으로 심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프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간의 면을 막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리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 보면 Surface from Blender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를 막아 놓은 다음에 서피스 툴에 있는 이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여기 엣지와 여기 엣지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탄젠시와 탄젠시로 놓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포지션으로 하면은 각진 형태가 되죠. 아까 로프트를 했던 방법처럼.
그래서 탄젠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커버처로 할 거냐. 예, 아무래도 탄젠시가 아마 제일 보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G3로 할 거냐, G4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이렇게 조합을 다양하게 이제 해보신 다음에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탄젠시로 예,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서피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를 잡고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결과가 완성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쉐이드로 가서 요거 잠깐 지울게요. 또는 이걸 가지고 투레일로 또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투레일은 이제 저번 강좌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투레일로 한번 요거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쿼드 스냅으로 잡아서, 자, 탄젠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옆에를 클릭을 하시고 내려가 주셔야지 탄젠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양을 또 이렇게 또 잡아 주시고요. 자, 여기도 클릭. 그쵸?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탄젠트가 아닌데 자, F10을 눌러주고요. 여기를 탄젠트로 하려면은 여기를 또 커브를 또 추출을 하고 이제 복잡해져요. 여기는 탄젠트로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뻗어나오는 그 커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최대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레일로 여기를 이제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페이스 툴에 가서 투레일 눌러주고 원레일, 투레일, 그 다음에 섹션, 엔터.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탄젠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이거를 좀 제가 가급적이면 약간 탄젠트에 가깝게 만들어 놨는데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벗어나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요게 탄젠트거든요. 예,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나란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포인트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게 이제 꺾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투레일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레일을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일, 자, 섹션, 엔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 레일, 투 레일, 섹션.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제 기본값이 여기 이제 포지션으로 되어 있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꺾여서 작업이 되는데 여기에도 그 엣지 부분에 그 연속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탄젠시로 하게 되면은 알아서 요 면에 맞춰서 이렇게 매치가 되게끔 이렇게 탄젠시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버처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탄젠시로 해서 그 OK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를 메꿔주셔도 되고요. 자, 제가 여기 커브를 지웠거든요. 여기 현재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를 어떻게 메꾸시냐면요.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커브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의 중심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탠다드에 가서 Analyze Direction 안에
여기 보시면 에어리어 센트로이드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자동으로 이 커브에 서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요 커브는 지워 주셔도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남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자, F10을 눌러 줍니다. 그럼 이 포인트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셀렉트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 또 라스트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꺼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셀렉트 U가 있고 셀렉트 V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셀렉트 U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점을 하나 어딘가를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U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V를 누르면은 요 형태대로만 이렇게 또 선택이 돼요. 자, 취소할 때는 ESC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하나 잡고 셀렉트 U를 눌러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을 아까 생성했던 자, 요 건보를 잠시 끌게요. 헷갈리니까. 그죠? 건보를 켜면은 자꾸 센터에 어떤 피봇이 그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자, 건보를 일단 끌게요. 그래서 포인트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그 트랜스폼으로 갈게요. 자, 트랜스폼에 가보면은 set xyz coordinat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별도로 이제 빼놓은 건데 자,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포인트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x, y, z를 모두 다 설정을 해서 월드 좌표로 정렬을 하겠다. 그래서 월드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포인트 스냅을 켜준 다음에 요 가운데에다가 닿게 달라붙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탑에서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와이어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포인트가 탁 달라붙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드를 보면은 여기를 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도 다 탄젠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의 막음을 이런 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F11 그리고 나서 조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두께를 주시려면은 솔리드 툴에 가서 케플래너 홀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쉘, 그 다음에 티크니스 값은 이 물체의 두께가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주시고 이렇게 파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화병이나 어떤 그 인테리어에 뭐 있을 만한 소품이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날카롭잖아요. 그럼 뭐 필렛으로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한 0.4 정도로 해서 좀 두꺼운 것 같죠? 0.3 정도 처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를 이제 둥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물론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투레이를 활용해서 메꿔 주셔도 되고 블렌드 서피스로 메꿔 주셔도 돼요. 그렇다면 뚜껑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드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익스트랙 서피스나 아니면 여기 솔리드 툴에 있는 익스트랙 서피스, 요거를 눌러서 자, 이 뚜껑을 선택을 하고 떼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피스 툴에 가서 이 블렌드 서피스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심이 이제 끊어져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명령어를 적용을 하고 나서 여기 그 체인 엣지가 있어요. 이거를 오토 체인을 눌러서 이렇게 yes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세컨드 엣지를 또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심이 여기에 생긴다 라고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1번을 포지션으로 하고 2번을 탄젠시로 하겠다. 아니면은 둘 다 탄젠시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곡률의 형태를 이런 식의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탄젠시로 해서, 자, OK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를 다 잡고,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재질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에 가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Use New Material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십자가를 눌러주시면 그 머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커스텀으로 가서 사용자가 직접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반사 같은 것도 이렇게 주면은 되죠. 글로시니스는 이제 광택, 리플렉션은 이제 반사.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프트와 여기는 이제 투레일로 했죠. 투레일과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당겨서 이쪽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형태로 작업을 했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블렌드 서피스로 완성을 했어요. 자, 뭔가 이제 심심한데 손잡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손잡이를 뭐 이렇게 만들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위에서 내려와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거는 투레이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레이를 활용해서 손잡이의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lt키를 눌러주게 되면요, 지금 오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자, Alt키를 잠시 눌러주면요, 오스냅이 비활성화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똑같이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자, 위치를 조금 약간 위에다가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F10을 눌러주고요. 자, 포인트를 이제 편집을 합니다. 포인트가 많으면 그만큼 제어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커브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완만한 커브가 나오고 이쁜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이번에는 위쪽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Alt키를 잠시 꺼서 오스냅을 끕니다. 물론 니어 스냅을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곳에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Alt를 잠시 끄고 Alt를 눌러주라고 그랬죠. 아니면 그냥 귀찮으시면은 그냥 아예 디스에이블을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특이한 형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자, F10. 자, 건보를 잠시 끄고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포인트를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무브가 작동이 됩니다. 자, 약간 위에서는 좀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F10.
좀 약간 얇아 보이긴 하는데, 네, 좀 두께를 다시 한번 제어를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약간 얇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F11. 네,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나중에 여기를 이제 붙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F10을 눌러서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관통하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중간 여기 커브를 이제 그려 주셔야 돼요. 자, 중간 커브는, 자, 서클 툴바를 이제 잠시 꺼내게 되보면은, 버티컬 형태의 그 서클을 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는 뭐 투레일에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자, 다시 오스냅에 그 니어 스냅을 켜주세요. 엔드랑 니어 스냅을 켜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엔드, 자, 그리고 니어 스냅. 자, 이거를 그리실 때는 직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서클 그리는 거는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클릭. 자, 요거랑 좀 직각이 될 수 있게 미리 사용자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어떤 아이스 커브의 흐름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요것도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와서 투레일의 조건이 됐어요. 그쵸? 근데 손잡이의 모양을 서클이 아니라 뭐 타원형으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보고 모양을 뭐 바꿔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쉐이드로 바꿔주고요.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또 활성화 시켜 주시고 업데이트 칠드런도 네, 이렇게 활성화를 다시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툴에 가서 이제 투레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 레일, 투 레일, 요거 섹션, 섹션. 네,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를 칩니다. 오케이. 자,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레코드 히스토리가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모양을 계속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는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이제 곡면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나중에 이제 합집합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커브를요 F10을 눌러서 아예 그냥 이렇게 관통을 시켜 주십시오. 아니면은 요거를 자체적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딸려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해주고 나서 여기를 나중에 잘라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좌우로 이렇게 스케일을 줘서 약간 그 타원형의 느낌으로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타원형으로, 자, 여기도 타원형, 여기도 타원형. 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원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자, 조금만 더 두껍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양이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완전히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의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면이 지금 이제 갈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거는 면이 뒤집혔다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면은 앞 뒤가 있어요. 프론트 페이스와 백 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보통 이제 투 사이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노에서는 그 이제 뒷면,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 바닥이 있습니다. 예, 면이 있는데, 자,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제 회색이고, 아래쪽에서 바라보면은 그 갈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갈색을 띠고 있는 거는 이제 뒷면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앞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이 현재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뒤집히시려면은 여기서 그 어널라이즈 디렉션에 여기 보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플립 디렉션이라고 뜨잖아요. 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현재 히스토리가 깨진다.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데 이거 설정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제 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모드에 쉐이드, 그렇죠? 예, 거기에 내려가 보면은 거기 백페이스, 그러니까 뒷면에 대한 그 설정을 컬러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컬러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합집합을 하고 여기를 이제 그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을 다 꺼주고요. 자, 여기를 지나가는 커브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손잡이의 두께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이걸 좀 잡아당겨서 여기가 좀 공면이 안 예쁜데, 네,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 스플릿을 눌러주고요. 그래서 요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요거랑 합집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을 지금 여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쵸? 네,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지금 스플릿을 사용해서 여기를 잘랐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랑 그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여기 프로젝트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 인터섹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눌러보시면은 거기 이제 교차되는 이 커브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이 교차되는 이 커브를 활용해서 요거를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선택을 하고 스플릿 선택, 아까 교차로 만들어졌던 이 커브를 선택,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잘려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기다 필렛을 적용한다든지 블렌드 서피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는 아까 그 밑에 요 막아주는 방법을 잠시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다시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그쵸? 어널라이즈 아까 이제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어리어 센트로이드를 눌러서 가운데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건보를 잠시 꺼보면은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커브를
지워주십니다. 안 지워주면은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F10. 자, F10을 눌러주니까 포인트를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포인트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모아주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피스가 된 상태에서 리빌드 서피스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망치즈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찌그러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충분하게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그럼 15개씩 OK를 하고요. 많이 좀 모양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네, 좀 풍부하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한 10개 정도 주고요. 여기를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50개. 네. 찌그러지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은 완성이 됐고요. 다시 와서 F10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포인트가 네, 이렇게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렉트 U냐 또는 셀렉트 V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트랜스폼에 가서 그 set xyz coordinate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 스냅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모아주게 해줍니다. 네,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형태가 됐죠.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선택을 하고 셀렉트 V를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쪽으로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냅을 잠시 끄고요. 약간 탄젠트가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끌어오면은 이 R 값이 작아지게 되고 뒤쪽으로 가면은 점점점 R이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1. 자, 렌더 모드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솔리드 툴에 가서 이거를 합집합을 해버리면은 뭐 합집합을 해서 필렛 서피스를 줘도 되지만 지금 얘가 얘랑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잠시 얘를 떼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스트랙 서피스를 이용해서 이 바깥쪽의 면을 임시로 이렇게 떼어냅니다. 그래서 서피스와 서피스 상태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잠시 여기 누르셔서 요걸로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를 눌러서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남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피스 툴에 가서 필렛 서피스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눌러주고 레디우스를 적절하게 주고 다시 한번 요게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좀만 더 작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붙게 하시고 여기도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용접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일단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조금만 더 0.5 이 정도면은 뭐 된 것 같죠? 조금만 더 두껍게 주시려면은 수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라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조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show object 마우스 오른쪽.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 join. 바닥이 조금 제가 투레일로 해서 좀 여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렌더 모드로 보고, 자,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된 이 커브들은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 레이어로 할당해 놓는 게 좋아요. 셀렉트 탭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커브, 그러면 커브가 다음과 같이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레이어 5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적용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얀색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 레이어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 할당된 그 색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전구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에 사용된 것들을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포인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그 화병이 될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즉석에서 그냥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다가 재밌게 뭐 어떤 꽃 형태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로프트와 투레일의 조합을, 그 다음에 필렛 서피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그 set xyz 코디네이트,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색상을 좀 산뜻하게 약간 푸른색 계열로 처리를 해볼게요. 뭐 빨강색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이쁘죠? 지금까지 그러면 로프트에서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로프트를 그 아웃라인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해서 어떻게 또 로프트가 작동되는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로프트는 그러면 이거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에 대한 로프트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짧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로프트에 대한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로프트를 제작을 할 때 중간에 어떤 그 섹션 커브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커브를 그려서 레코드 히스토리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이 모양의 형태를 크기를 이렇게 변화를 주거나 어떤 회전을 줘서 이렇게 로프트를 완성을 시킨 형태가 이 화병 형태죠. 그렇죠? 다음에는 그 이제 외곽선을 가지고서 로프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